10월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국방뉴스 기획 방위산업 보고서입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첨단 무기나 장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릴 예정인데요.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첫 시간 소개해드릴 무기는 군 특수작전용 총기로 개발된 M4 계열의 국산 소총인 DSAR-15P입니다. 해외에서는 독일산 HK416과 아랍에미리트산 카816 소총이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데요. 최근 국내에서 개발된 DSAR-15P 소총이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격 시험자가 조준점을 잡은 뒤 단발과 연발로 서서 쏴 사격을 펼칩니다. 10발, 20발, 30발. 귓전을 때리는 소리와 함께 총탄이 뻗어나갑니다. 국내에서 개발한 DSAR-15P 소총 사격 시연 장면입니다. 독일에서 개발한 돌격 소총인 HK416과 아랍에미리트 제품인 카816 소총의 장점만을 뽑아 제작됐습니다. 세 가지 모두 미군의 돌격용 소총인 M4의 개량형 모델입니다. 세계 시장에서 선호하는 그런 고유한 모델이 있어야만이 저들이 세계 시장을 도약할 수 있다는 그런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2017년에서 한 1년에 걸쳐서 저희들이 우리 관계들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 오늘의 15P 총이 탄생이 됐는데 DSAR-15P의 재원을 살펴보면 무게는 3에서 3.05kg, 유효 사거리는 500m, 개머리판은 6단으로 조정이 가능해 체형에 따른 사격이 가능합니다. 가스 피스톤 방식으로 반동이 기존보다 훨씬 줄어든 게 특징입니다. 카816과 지금 저 DSAR-15P를 사격한 결과 반동은 오히려 카816보다 15% 정도 줄었고요. 무게는 약 50g에서 100g 정도 무게가 줄었습니다. 모래와 진흙, 물에 담갔다 쏴도 영하 51도, 영상 71도에 하루 이틀간 보관한 뒤 사격해도 문제없습니다. 사격 교정을 받고 직접 서서 쏴 사격을 처음 해봤는데 어깨에 전해지는 반동이 적다 보니 집중도와 함께 명중률이 높아집니다. 사격 초보지만 표적지 가운데 붉은 탄환이 모여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DSAR-15P 소총의 경우 만발의 3MOA. MOA는 각도의 한 단위로 저격 소총의 명중률을 측정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3MOA란 100야드, 즉 91.4m 거리에서 3인치, 즉 7.62cm 원안에 발사한 모든 탄약의 탄착군이 형성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MOA 수치가 낮을수록 명중률이 높은 겁니다. 육군이나 특수부대에 있으면은 아주 적합한 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에 보급되고 있는 K1, K2에 또 좋은 총이 있지만은 같이 이걸 보급을 해서 한다면은 훨씬 우리 군인들이 더 훨씬 이 총에 대한 그 성능을 입증할 걸로 봅니다. 미국과 독일 등 해외 선진국 소총의 장점만을 모아 국내에서 제작된 DSAR-15P 소총. 국산 명품 무기 대열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윤이었습니다. 국방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국방부 출입하는 오상현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상현 기자.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 네. 이 합의서 내용이 본격 이행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사실 군사 분야 합의서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간단히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우선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상호 적대 행위를 중지하기로 했고, 두 번째로는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화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서해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 또 네 번째는 남북 교류 협력에 대한 군사적 보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 구성 등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이렇게 신뢰 구축을 위한 다섯 번째 단계죠. 이렇게 다섯 가지 내용 중에서 가장 먼저 이행되고 있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부분인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입니다.
네, 저희가 강원도 철원에 있는 하살머리 고지에서 지뢰 제거 작전하는 모습을 취재하고 또 4일에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 부분이 바로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를 이행하는 부분인가요? 그렇습니다. 김이나 대위가 이제 현장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해드린 내용이 바로 이제 그 부분인데요. 평화지대화는 크게 이제 4가지 사업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비무장지대 내의 감시초소, GP라고 하죠. 이것을 남북이 각각 11개씩 철수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무장지대 내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유해 발굴을 하기로 했고, 또 역사 유적 이런 것들을 공동 조사하고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4가지인데 국방부가 현장을 공개했던 곳이 바로 이제 3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유해를 발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화살머리 고지에서 남북 공동 유해 발굴을 시작하기 위한 단계고요. 남북이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지뢰 제거를 완료하고 그리고 공동 유해 발굴 지역 안에 12m 폭의 도로를 올해 12월 31일까지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10월 1일부터 지뢰 제거를 시작한 곳이 또 한 곳 있죠. 바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인데요. 여기서는 20일 안에 지뢰 제거를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이 지뢰 제거가 완료되면 남과 북 그리고 유엔사 인원들이 그날로부터 5일 안에 초소의 인원과 화력을 전부 철수하기로 했고요. 비무장화 조치가 완료가 됐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틀 동안 이 남과 북 유엔사가 3자가 공동으로 검증하는 절차도 거칩니다. 네, 남북 간에 합의한 내용이 시간표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러한 조치들이 완료되는 시점도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11개 감시초소 GP는 이제 올해 안에, 그러니까 올해 12월 31일까지 철수를 완료하기로 했고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은 20일 안에 지뢰 제거를 완료하고 그로부터 5일 이내에 화력을 철수하기로 했고 또 이틀 동안 검증을 하는 이런 스케줄로 보면 이르면 11월 중에는 비무장화가 진행이 완료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또 공동 유해 발굴 지역의 도로를 올해 연말까지 개설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각각 80명에서 100명 정도 사이로 유해 발굴단을 구성을 할 예정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 인원들은 내년 땅이 풀리는 이제 언 땅이 좀 녹는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유해 발굴을 함께 진행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비무장지대 안의 유적은요, 이제 공동조사 등을 좀 더 해야 하는 상황이라 아직 구체적인 시간표는 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오상현 기자 얘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